네, 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법 이야기의 김동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생활의 장점과 단점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저희가 몇 개월 전에 그 변호사의 현실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아, 그때는 이제 시기적으로 제가 그 자기소개서 로스쿨 입시 쪽에서 자기소개서를 첨삭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좀, 이제 로스쿨 입시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변호사 생활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혹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런 부분은 좀 너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어, 좀 그런 분위기 하에서 한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지금 제 채널의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 그 사실은 이제 좀 그거보다는 뭐 너무 어, 이렇게 변호사 생활 자체에 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로스쿨 입시나 혹은 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지금 검색해보고 변호사의 현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생활을 자기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한테 아, 좀 균형감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어, 이런 얘기는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뭐 대한민국에 있는 변호사들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친구가 없는 편은 아닌데 어, 뭐 친구들끼리도 뭐 얘기를 다 하는 건 아니고 뭐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경험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얘기들은. 그래서 딱 그 한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뭐 다른 분들한테 다른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 개인의 의견으로서 그렇게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에 대해 좀 얘기해 보고자 해요. 왜냐면 음, 지금 이 얘기의 전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 작년 2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 뭐 만으로는 2년이 좀 안 됐죠. 뭐 흔히 이제 1년에서 3년 정도까지 변호사를 이제 전연차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지금 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린 편은 아닌데 많은 편인데 예, 저도 사실은 뭐 사회 초년생이에요. 초년생이고 어, 지금 제가 이제 일을 어떻게 보면 배우는 단계에서 막 벗어난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정도의 변호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도 사실은 늘 새로운 일의 연속이에요. 그 사실은 어떤 법인이나 그 법인에서 메인으로 하는 분야가 따로 있거든요. 제가 다니고 있는 법인은 이제 회사법 쪽하고 회사에서 쪽에서 온 자문, 그리고 그 자문과 관련된 송무가 이제 주요된 업무인데 어, 반 정도는 그런 계속 이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들은 한 2,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다른 법인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이제 그 외의 일들, 그 반 외의 일들은 떤 일이 맡겨지거나 이런데 뭐 패턴이 없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분야가 들어오곤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의뢰인 회사에 뭐 한 임직원분의 그 친인척이 형사사건에 휘말렸다거나 이러면 이제 갑자기 형사변호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런 데를 가봐야 되고 뭐 이래서 그런 식으로 뭐 새로운 영역, 새로 해보지 않은 분야를 계속 겪었어요. 1년 내내. 무슨 일 했다 하면 이제 새로운 분야고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 뭐 사소하게는 뭐 검찰 조사 입회에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뭐 그래서 이제 느낌상으로는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잘 모르고 뭐 사실은 대표님이나 파트너 변호사님들이라고 다 아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그 말만 듣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만 들은 다음에 이제 가서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가서 이제 절차 참석하면서 이제 제 판단하에 이제 말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늘 1년 내내 좀 긴장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기가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한 2년 차에 3년 차 사이에서 좀 이직을 많이 하거든요. 주변에도 보면 그렇고. 제가 다니는 법인에서도 대부분 이제 2년 차, 3년 차 때 많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 보면 그래도 좀, 이게 이 일이 나한테 맞는구나. 아니면 주변에 보니까 이 일보다 내가 다른 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마 2년, 3년 차쯤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래서, 어, 뭐, 전에 이제 올렸던 뭐 변호사의 현실과 전망이라는 그런 유의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이제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업계 현실이 어떤가 그런 걸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렇고, 아직 제가 이제 뭐, 제 단계에서도 아직은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수습 때는 특히 그렇고요. 수습 때는, 어,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나오면 어떻게 일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알려주시죠. 교정도 많이 해주시고, 뭐, 일을 이제 봐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에서 일을 봐주시는 분들 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부터도 이제 사실은 이제 수습되고 한 2, 3개월 지나면 더 이상 이제, 어, 자기가 쓴 서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다는 아니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뭐 일정 부분 제 서면에서 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많이 이제 묻고 배우는 시기다. 이렇게,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경험이 길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호사 생활은 이게 좀 좋구나 라고 느낀 점, 변호사 생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뭐 요즘에는 뭐 어서들한테 방을 따로 안 주는 경우도 뭐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뭐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뭐 방을 따로 주죠. 그래서 일을 할 때 뭐 감독을 받거나 지시를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서면을 쓰거나 뭐 소송을 준비할 때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그런 거 외에 스스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지시받거나 이런 경우는 적습니다. 전 이건 이제 법인마다도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다니는 법인이 좀 위에서 많이 검토를 해주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성격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시나 감독을 발이 적다는 건 장점인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뭐 저처럼 이제 어떤 법무법인에 속해서 그 법무법인의 일을 뭐 하나씩 맡아서 처리해 나가는 방식의 일을 할 때 그런 거고, 뭐 사내 변호사나 뭐 공공기관 변호사는 저하고 좀 상황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렇게 그 일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아주 그분에 있어서는 의뢰인 그분에 있어서는 아주 인생의 큰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의 사실관계나 앞뒤의 이해관계 이런 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변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건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과 이런 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일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최근에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보이스피싱에 휘말리셨던 형사 사건인데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뭐 더 일을 할 때 이제 그런 면을 좀 부각해서 쓰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안타까웠던 건 이제 그분의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죄를 주장하기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만약에 변호사가 아니었으면 이제 그런 일들을 볼 기회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인생을 좀 풍부하게 살고 이것저것 좀 이렇게 철학적으로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인생을 되게 풍부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건 법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높다는 건 장점 같아요. 뭐 같이 일하는 동료 변호사분들뿐만 아니라 주변 그 직원분들도 어느 정도 상대편에 대해서 좀 존중해주는 이런 건 있거든요. 뭐 그래도 대표님이 저희 대표님도 계시지만 대표님도 일정에 맡기신 부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존중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요즘에 뭐 대표가 너무 쓰레기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어 저희 법인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괜찮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그 좀 이른바 블랙펌들이 도드라져 보여서 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의뢰인은 사실은 그거랑 별개로 좀 힘든 면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변호사를 찾아왔던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너무 스트레스풀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웬만한 인격자가 아니면 사실은 잘 이렇게 조곤조곤 조용히 말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일을 할 때 사람을 대하는 거는 사실 의뢰인을 빼고 나면 그런 걸로 사람 때문에 힘든 건 좀 덜한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는 뭐 법인마다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다르다 할지라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게 있죠.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오면 돼요. 나오면 되고 어, 기본적으로는 그 뭐 직장에서 그래도 1년, 2년 머무는 게 커리어 관리에 좋다는 얘기도 많은데 물론 좋긴 하지만 뭐 1, 2개월만 있다 나왔다 하고 그게 뭐 기록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는 것, 그러니까 좋게 보지는 않겠지만 네, 그렇게까지 뭐 치명적이다거나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적이란 말을 좀 붙여야 되겠네요. 비교적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다. 뭐 누구에게나 이직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다, 마음대로 이직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다. 대신에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된다. 그래서 늘 좋은 곳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직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면에서 일하다가 이건 여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면 나올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 같습니다. 변호사 생활 단점. 사실은 이것도 많아요. 이것도 많은데, 제가 느끼는 뭐 개인적인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일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그냥 학교에서 시험 공부하는 건 사실 정답이 있잖아요. 이게 딱 떠올 때, 이거 답이 안 나온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답이 안 나온 상황에서 판단을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게 사실은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그냥 유죄로 인정하고 수사기관 협조를 하면서 좀 선처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무죄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일반 이제 민사나 이런 거에서도 상대편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의 정황상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인정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한번 다퉈볼 것인가 이런 판단들 그러니까 사실 시험이면 딱 뭐 이게 정해지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판단 내리기가 너무 어렵고 사실은 이제 그런 판단 과정에서
수많은 서류들을 보고 뭐 이렇게 일도 많은 과정에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게 힘들고요. 네, 그런 면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일로 느끼는 힘겨움에 비하면 보수가 좀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그 정말 열심히 노력해 로스쿨 가고 로스쿨에서도 지금 죽을 돈 살돈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시험 붙고, 그러니까 교육을 꽤 오래 받고 나서 지금 대부분들이 변호사가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거기에 비하면 어, 보수는 좀 적은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비하면 보통 이제 저연차 때는 야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10시, 11시에 가는 경우는 흔한데, 사실은 주말에도 하루 종일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보수가 높다고 하기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제가 다니는 법인은 좀 퇴근 일찍 하는 편이거든요. 7시면 뭐 대부분 끝나고 아침에도 한 10시까지 정도까지 가면 되니까, 뭐 그래서 좀 여유로운 편인데, 그건 이제 좀 취업하는 법인마다 좀 특성이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많이 주는데도 뭐 많이 준다고 알려진 뭐 초봉이 뭐 세후 500 이상 되는 그런 곳에서는 대부분 또 그만큼 또 부려먹더라고요. 네, 10시, 11시까지 일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건 사실은 기왕 그렇게 고생할 바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좀 많이 주는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른바 빅펌에 가는 게 낫지 않나. 가고 싶은데 가고 싶다고 다 보내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로스쿨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꼭 빅번 가세요. 2번 가셔도 됩니다. 예. 이왕 힘들 바에는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심하다는 건데, 이게 소송이란 게 승패가 있잖아요. 승패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고일이 잡히면 선고 당일에 좀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선고 당일날 원래는 이제 변호사가 가서 선고를 듣진 않고 직원들을 보내거든요. 선고를 승소하고, 그게 이제 그 나의 사건 정보에서 승패소가 뜨긴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부 패소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뭐 청구액 중에 일부가 인용된다든지, 그래서 그것만 보고 알 수가 없어서 네,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 속도가 좀 크고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 선고에 이제 직원분들이 가셔서 듣고 오거든요. 듣고 오면 이제 직원분들이 갔다 와서 문이 쫙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마음이 콩닥콩닥 거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승패라는 게 존재한다는 점은 좀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항상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의뢰인의 어떤 억울함이나 혹은 힘겨움을 알기 때문에 승패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는 건 단점인 것 같고요. 뭐 자문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승패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더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향후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뭐 회사에서 뭐 이런 거 해도 되나요? 물어봤는데 해도 된다고 그랬다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이게 어 그렇다고 이제 회사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이제 안 된다고 그러면 하면 그 회사가 저희 법을 찾아주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자문은 사실은 그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좋은 자문인데, 음,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좀 너무 어렵고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자문이 어떻게 보면 더 난이도가 높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의 사정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담이 되게 심해요. 부담감이 되게 많이 듭니다. 이 얘기, 제가 이렇게 자문을 해서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어쩌지? 막 이런 부담감? 혹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되는 거면 어쩌지? 막 이런 부담감. 이런 게 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아까 한 말이랑 뭐 동전의 앞뒷면 같은 이야기인데, 자유롭게 이직할 수는 있지만 좀 오래 머무는 건 좀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법인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계속 쓰면 이제 좀 월급을 조금씩이라도 올려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계속 일하는 사람이 그게 걸맞는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주면 다행인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성장을 하다가 멈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차라리 이 월급 주니 그냥 일반 전연차 일반 신입 변호사를 2명 뽑아 돌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드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요즘에 뭐 신입 변호사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점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뭐 거기에 비하면 이제 법인들이 파이가 좀 적어지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은 들었으나 돈이 월급을 많이 잡아먹고 있는 이 변호사를 내보내고 새파란 신입 변호사 2명을 돌리는 게 낫겠다. 그럼 내가 좀 더 고생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렇게 생각이 들 게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 점점 오래 일하시는 변호사님 분들은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게 아마 기회에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 측면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단점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내 변호사나 뭐 큰 조직에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지는 않겠죠. 뭐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이상 계속 일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뭐 공공기관 이런 데 좋은 데서는 사실 계속 일하시면서 안 나오셔서 그 기간에 이제 변호사를 뽑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죠. 뭐 사실은 이제 제가 뭐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정말 좋은 직장이나 좋은 회사 사내 변호사는 사실은 아름아름 공고를 내지 않고 그냥 계속 나가시는 분의 추천을 받아서 그냥 메꾸고 이런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거든요. 이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한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회사의 사내변 자리였는데 저한테 이제 너 이쪽에 관심 있니? 해서 내가 그때 이제 제가 취업을 이미 한 상태여서 지금 그때는 어플라이 하기 좀 힘들겠다 그랬는데 여기 자리 되게 좋다. 그래서 뭐 하면은 뭐 평생 뭐 안 나가도 된다 뭐 이러면서 자기는 이제 유학 때문에 이제 그만두는데 너 여기 오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저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 좋은 자리는 좀 뭐 아름아름해서 뭐 인맥으로 계속 메꿔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직은 할 수 있지만 머무는 거는 사실은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얘기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변호사로서 적성에 잘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인 견해니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변호사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꼼꼼해야 돼요. 뭐 저도 사실은 꼼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뭐 머리가 좋다거나 뭐 일을 많이 하는 체력이 좋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꼼꼼하고 본인이 꼼꼼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2번, 3번 확인하는 그런 집요함 이런 게 필요한 직업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고 아, 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게 변호사를 찾아온 사람 입장이나 변호사를 찾아온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충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 뭐, 이게 좀 논제에서 벗어난 얘기긴 한데 변호사 수가 많이 배출되면 페이가 많이 이제 깎여서 그 보수가 많이 깎여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변호사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말 부지런하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말 많이 보고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지 좋은 변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일정 밑으로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페이가 이 보수가 어, 이런 자기 에너지를 이렇게 부지런하게 쏟아야 되는 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아예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지에서 좀 벗어난 얘기였고요. 다음으로 이제 좀 변호사 생활에 잘 맞겠다 싶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사람, 혹은 멘탈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직접 접촉하게 되는 이제 의뢰인뿐만 아니라 이 일에는 승패도 있고요. 그리고 부담도 크고요. 그래서 괴롭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나 스스로가 나를 괴롭히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좀 자기한테 좀 관대하고 아, 뭐 멘탈이 흔들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좀 쉬고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생활에 좀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잘 해나갈 수 있는 그 성품이나 특성을 가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어떤 사람이 변호사가 되면 좋냐라는 물음에 그런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 가장 이제 큰 거는 환경이 변화했죠. 이제 변호사가 반드시 송무를 하고 그 송무에서 이렇게 소송 대리인이나 뭐 형사에서 변호인으로 변호를 하고 이런 것만 변호사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 사내 변호사에서 회사에서 이제 일반 직원들과 함께 협업해서 이제 법적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일, 회사의 한 부분이죠. 한 업무의 부분을 맡는 역할,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때는 또 그 변호사로서의 그 롤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본인이 이제 나는 좀 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뭐 소송이나 이런 건 좀 힘들 것 같다 이러면은 뭐 그쪽 길 선택하셔서 가면 되는 거고, 혹은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대학원을 가서 학위를 좀 따고 뭐 이렇게 해서 외국에 유학도 좀 갔다 오고 공부를 좀 더 오래 하셔서 뭐 대학의 법전 교수나 뭐 대학 교수나 이런 걸 노려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이렇게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사 자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내 변호사도 있고 공공기관 변호사도 있죠. 그리고 경력을 좀 조금 쌓은 다음에 그 민간 경력 채용 이런 거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어, 적성이라고 말하기에 뭐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모두 본인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그거에 맞게 진로를 선택하고 그런 환경,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계속 모색해 나가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로스쿨에 지원하시려거나 혹은 로스쿨 재학생이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뭐 변호사는 개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본인이 이제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영업 이런 거 못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냐 그 본인이 어떤 걸 잘한다는 편견도 있지만 어떤 걸 못한다는 편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한다는 그 생각은 그냥 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진짜 못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지 잘하는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어, 걱정을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냥 우리가 그 일상적인 회사 생활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거랑 변호사 자격증을 달고 변호사로서 이제 의뢰인을 만나는 건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도 우리가 그 법적인 분야에서는 전문가로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영업을 한다고 해도 그런 측면은 좀뭐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주변에 이제 영업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좀 눈여겨보는 편인데 아직까지도 좀 전통적인 방식은 그 자기 찾아온 그 고객을 정말 잘 케어하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그분이 이제
씨앗같이 되는 거죠. 그분이 씨앗같이 돼서 어, 자기가 무슨 이제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몇 건 초기에 처리하는 처음 몇 건은 정말 신경 써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그런 축구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좀 대중을 향한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는 좀 환경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제 마케팅을 전공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지금 광고 같은 게 물론 뭐 많이 지금 들어오긴 하지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하시는 분은 뭐 기회의 장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해 나가야 되냐 이런 고민이 필요한 거지. 난 할 수 있네 없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 뭐 레벨이 높은 사고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결심이 서서 학교에 오고 뭐 이 길 진로를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어, 나는 맞나 안 맞나보다도 자기의 성격에 맞게 어떤 그 길 자체를 그냥 고민하는 게 더 현실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그 고민하는 중간 과정에 있는 거고요. 이게 뭔지 정확하게 정답을 안다면 이 길을 정확히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뭐 경험도 연차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사실은 말씀을 안 해주시겠죠. 그건 영업 비밀 아닙니까, 사실은. 본인이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변호사로서의 장단점, 변호사가 적성에 어떤 게 필요한지 이거 위주로 말씀을 나눠봤고요. 아,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일상적인 좀 제가 했던 일 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변호사 생활 하시거나 아니면 일반 법률 상식으로 좀 알아둘 만한 케이스들 위주로 쭉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